신현빈은 대학교 2학년생으로 겉보기엔 평범한 여대생 같지만 사실은 박민혁 회장의 외손녀죠. 박민혁 회장이라면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을 이끄는 분이십니다. 현빈은 어릴 때부터 외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필요한 건 뭐든 있었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런 환경이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한다는 걸 현빈은 그날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봄이 막 시작되던 어느 날 현빈은 대학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같은 과 동기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현빈이 말야, 진짜 온실 속 화초 같지 않아? 맞아. 집안이 워낙 좋으니까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뭔가 현실 감각이 없다고 해야 하나. 그래도 착하긴 해. 근데 너무 순진한 것 같아서 걱정되긴 해. 현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친구들에게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화장실로 들어가서 거울을 보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온실 속 화초인가? 집에 돌아온 현빈은 방에서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정말로 모든 게 너무 쉽게 주어졌던 것 같았어요. 용돈도 넉넉했고 뭔가 필요하면 엄마나 외할아버지께 말씀드리기만 하면 됐죠. 아르바이트라는 것도 해본 적이 없었고 혼자서 뭔가를 해결해 본 경험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도 혼자 힘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날 밤 현빈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해보겠다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현빈은 엄마 박민영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놨습니다. 엄마, 나 아르바이트 하고 싶어요. 아르바이트?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니? 용돈이 부족해? 그게 아니라 나도 혼자 힘으로 돈을 벌어보고 싶어요. 세상이 어떤 곳인지도 알고 싶고요. 박민영은 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순순하기만 했던 현빈이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현빈아,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공부에 집중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엄마, 제발요. 한 번만 해보게 해주세요. 꼭 해보고 싶어요. 결국 박민영은 딸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죠. 좋아. 대신 너무 힘든 일은 안 돼. 그리고 몸이 안 좋으면 언제든지 그만둬야 해. 현빈은 기쁜 마음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집 근처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어요. 면접을 볼 때도 자신의 진짜 신분은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냥 평범한 대학생 신현빈으로만 자신을 소개했죠. 안녕하세요. 대학교 2학년 신현빈입니다. 성실하게 일할 자신 있습니다. 매장 매니저는 현빈의 깔끔한 인상과 정중한 태도를 보고 흔쾌히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현빈의 첫 직장 생활이 시작됐죠. 첫 출근 날 현빈은 떨리는 마음으로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친절하게 맞아주었지만 현빈은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어요. 옷을 정리하는 것부터 계산하는 것까지 하나하나가 다 배워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친구들 말이 맞는 건 아닐까? 하지만 현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기들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그것이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됐죠. 절대로 온실 속 화초라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현빈의 첫 직장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첫 주에는 실수투성이었어요.
옷을 잘못 정리해서 다시 해야 했고, 계산할 때도 헷갈려서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죠. 현빈아, 괜찮아? 처음이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 같이 일하는 선배 직원 김수정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빨리 배우도록 노력할게요. 현빈은 남들보다 입에는 더 노력했습니다. 집에 가서도 매장에서 파는 옷들의 특징을 외우고 고객 응대 방법을 연습했어요.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기 30분 전에 미리 나와서 매장을 정리하고 퇴근 시간에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뒷정리를 도왔습니다. 저 애는 정말 성실하네. 매니저 박 과장이 수정에게 말했습니다. 네, 요즘 애들은 보통 일을 금방 관두는데 현빈이는 다르네요. 한 달이 지나자 현빈의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고객들에게 옷을 추천할 때도 자신감이 생겼고 계산도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됐죠. 특히 고객 응대에서 큰 발전을 보였습니다. 이 옷 정말 예쁘네요. 어떤 코디를 하면 좋을까요? 이 원피스는 간단한 카디건을 걸치시면 더 우아해 보이실 것 같아요. 이 색상은 고객님 피부톤에 특히 잘 어울리고요. 현빈의 정성스러운 상담에 고객들이 하나둘 만족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고객들도 생겨났어요. 현빈 씨가 있을 때 와야겠어요. 다른 직원들보다 훨씬 세심하게 봐주시거든요. 동료들도 현빈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언제까지 버틸까 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현빈의 성실한 모습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현빈아, 너 정말 대단하다. 나도 처음엔 너보다 훨씬 실수 많이 했는데 현빈이는 정말 성실해. 그런데 무엇보다 현빈 자신이 느끼는 변화가 가장 컸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직장에 나가는 것이 즐거웠어요. 고객들이 자신의 도움으로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 기뻐할 때의 그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리고 첫 월급을 받는 날이 왔습니다. 현빈은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동안 엄마나 외할아버지께 받던 용돈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거든요. 이건 내가 직접 번 돈이야. 내 노력으로 얻은 거야. 집에 돌아온 현빈은 엄마에게 월급 명세서를 보여줬습니다. 엄마, 제 첫 월급이에요. 박민영은 딸의 환한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현빈의 표정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더 자신감 있고 당당해 보였어요. 우리 현빈이가 이제 진짜 어른이 됐네. 축하해. 그날 저녁 현빈은 자신이 번 돈으로 가족들에게 작은 선물을 사줬습니다. 비싸지 않은 것들이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그 어떤 선물보다 소중했죠. 현빈아, 고마운데 굳이 이럴 필요는 없었는데. 엄마, 제가 직접 번 돈으로 사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기분이 좋거든요. 외할아버지 박민혁 회장도 손녀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월말에 집에 들른 그는 현빈에게 물어봤어요. 현빈아,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구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니? 할아버지, 저 요즘 정말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현빈은 아직 외할아버지께 아르바이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실력을 쌓고 자신감이 생긴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2달째가 되자 현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학에서도 친구들이 변화를 눈치챘어요. 현빈아, 너 요즘 뭔가 달라 보인다. 더 당당해진 것 같아. 정말? 그런가? 현빈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때 도서관에서 들었던 친구들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온실 속 화초,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는 그 말들이요. 이제는 그런 말들이 틀렸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혼자 힘으로 해낼 수 있어. 하지만 현빈은 몰랐습니다. 곧
자신의 평온한 직장 생활에 큰 파도가 몰려올 거라는 걸 말이죠. 현빈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2달째 되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보다 고객이 많아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던 때 매장 입구로 한 명의 여성이 들어왔어요. 50대 정도로 보이는 그 여성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빈의 눈에는 뭔가 어색해 보였어요. 너무 과하게 꾸며서 오히려 품격이 떨어져 보인다고 할까요? 마치 겉모습만 화려하고 속은 빈 강정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여성이 바로 유영애였습니다. 유영애는 매장을 둘러보더니 현빈에게 다가왔어요. 야, 너. 현빈은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고객이 갑자기 반말을 하다니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현빈은 최대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 매장에서 제일 비싼 옷이 뭐야? 유영애의 말투는 처음부터 불쾌했습니다. 마치 현빈을 아래 사람으로 보는 듯한 태도였죠. 저희 매장에는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이 있습니다. 어떤 스타일을 찾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아, 답답해. 그냥 제일 비싼 걸로 몇 벌 가져와 봐. 현빈은 당황했지만 최선을 다해 고객을 응대했습니다. 매장에서 가장 고가인 옷 몇 벌을 가져다 보여드렸죠. 이건 어때? 이것도 가져와. 저것도. 유영애는 현빈을 마치 개인 쇼핑 도우미처럼 부렸습니다. 이것저것 가져오라고 시키면서도 정작 제대로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현빈을 귀찮게 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걸로 할게. 포장해줘. 1시간 넘게 현빈을 부린 끝에 유영애는 겨우 한 벌만 골랐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옷이었죠. 현빈이 계산을 하는 동안 유영애는 계속 불평을 늘어놨습니다. 요즘 직원들은 서비스 정신이 부족해.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았는데. 다른 동료 직원들도 유영애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수정이 현빈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현빈아, 저분은 조심해야 해. 예전에도 여러 번 와서 직원들 괴롭혔거든. 그런 분이세요? 응, 매니저도 저분 앞에서는 함부로 말 못해. 어디서 힘이 있는 분인가 봐. 유영애가 떠난 후 현빈은 좀 찜찜한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고객들은 대부분 친절했는데 이런 분을 만나니 당황스러웠거든요. 현빈아, 별로 신경 쓰지 마. 가끔 그런 고객들이 있어. 수정이 현빈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현빈의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유영애가 다시 나타났거든요. 너 또 있네. 유영애는 현빈을 보자마자 빙긋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전혀 반갑지 않았어요. 뭔가 음흉한 느낌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그래, 나 이 매장 단골이야. 앞으로 자주 볼 거니까 잘해봐. 유영애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매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현빈을 부르더군요. 야, 이것도 가져와 봐. 저것도. 이날도 유영애는 1시간 넘게 현빈을 괴롭혔습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냥 나가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깜짝 놀랄 텐데. 현빈은 그 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렇게 당당할까 싶었거든요. 매니저 박 과장에게 물어봤지만 그도 정확히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인 것 같아. 그냥 최대한 잘 응대해줘. 현빈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유영애가 앞으로도 계속 와서 자신을 괴롭힐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유영애의 방문은 이제 일주일에 3번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하필 현빈이 근무하는 시간에 맞춰서 오는 거였어요. 마치 현빈의 근무 스케줄을 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화장이 촌스럽네. 유영애는 현빈을 볼 때마다 이런 식으로 시작했습니다. 현빈의 옷차림부터 외모까지 트집을 잡았죠. 대학생 주제에 건방지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나이 차이를 내세워 현빈을 깎아내리는 것도 유영애의 단골 멘트였습니다. 현빈이 뭘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식으로 굴었어요. 이 옷 어때요? 현빈이 정성껏 골라서 보여드려도 이런 걸 왜 추천해? 센스가 없네 하며 핀잔을 줬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유영애가 일부러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현빈을 꾸짖는다는 거였어요. 목소리도 크게 내서 매장 전체에 들리게 했습니다. 이 애는 정말 답답해. 이렇게 일하면 안 되는데. 다른 고객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눈치를 챘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유영애의 기세에 눌려서였죠. 죄송합니다. 다시 가져다 드릴게요. 현빈은 매번 고개를 숙이며 사과해야 했습니다. 동료들은 현빈을 안쓰럽게 봤지만 그들도 어쩔 수 없었어요. 유영애가 워낙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현빈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저런 사람도 있는 거야. 수정이 현빈을 위로했지만 현빈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유영애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환불 불가능한 상품을 환불해달라고 우기기도 했어요. 이거 환불 안 돼? 그럼 네가 해결해봐. 죄송하지만 이미 착용하신 옷은 환불이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해야지. 고객이 원하는데 왜 안 돼?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할 때마다 현빈은 매니저를 불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박 과장도 유영희 앞에서는 꼼짝 못했어요. 이번만 특별히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결국 매니저가 굽히고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유영애는 이런 일이 반복되자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이제는 아예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시키기 시작했어요. 너 근처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하나 사와. 저는 매장을 비울 수 없어서. 뭐, 고객이 부탁하는데 못해? 결국 현빈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커피를 사다 줘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현빈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어요. 집에서도 현빈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예전처럼 활기차지 못했거든요. 현빈아,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니? 네, 괜찮아요. 그냥 일이 좀 바빠서요. 현빈은 가족들에게 유영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일로 포기하면 정말로 온실 속 화초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았어요. 조금만 더 참자.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현빈의 인내심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유영애의 괴롭힘은 점점 더 악질적으로 변해갔고 현빈은 매일 출근하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동료들도 현빈을 걱정했습니다. 현빈아, 너무 참지만 말고 매니저한테 정식으로 말해봐. 아니면 본사에 신고를 해도 돼. 하지만 현빈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뭔가 자신이 약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곧 더 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건 현빈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3달째 되던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보다 고객이 많았던 날이었어요. 현빈은 여러 고객을 동시에 응대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유영애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어요. 얼굴 표정부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야, 너, 이리 와. 현빈은 다른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고객님 응대 끝나면 바로. 뭐, 나보고 기다리라고? 유영애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매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어요. 죄송합니다. 금방 끝낼게요. 현빈은 서둘러서 다른 고객의 계산을 끝내고 유영애에게 갔습니다. 하지만 유영애는 이미 화가 나 있었어요. 고객이 부르는데 기다리라고? 너 도대체 어떻게 교육받은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고객님을 응대하느라. 핑계 대지 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버릇없어? 유영애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불편해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현빈은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응하려 했습니다. 어떤 도움을 드릴까요? 도움? 너 같은 애한테 무슨 도움을 받아? 매니저 불러. 현빈은 매니저를 부르려 했지만 유영애가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매장은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고객을 무시하게? 매장 안이 점점 시끄러워졌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현빈은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너는 진짜 답이 없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유영애가 갑자기 손을 들어 현빈의 뺨을 때렸어요. 짝! 매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현빈은 뺨을 감싸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릇없는 애 교육시킨 거야. 이제 정신 차릴 거지? 유영애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자신이 올바른 일을 했다는 듯한 태도였죠. 다른 고객들은 경악했습니다. 저분이 직원을 때렸는데 이게 말이 돼요? 아무리 그래도 손을 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유영애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뭘 그렇게 보세요? 요즘 애들은 혼내는 사람이 없어서 버릇이 없어요. 매니저 박 과장이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는 당황했어요. 무슨 일이신지. 매니저님, 이 직원 교육 다시 시키세요. 고객을 우습게 봐요. 박 과장은 유영애 앞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현빈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유영애의 기세에 눌려서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직원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현빈은 눈물이 나려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매니저마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이 너무 서러웠거든요. 현빈 씨, 고객님께 사과드려. 죄송합니다. 현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영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됐어. 다음부터 조심해. 나 또 올 거야. 유영애가 나간 후 매장 안은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남아있던 고객들은 동정의 눈빛으로 현빈을 봤어요. 동료 직원들이 현빈에게 다가왔습니다. 현빈아, 괜찮아? 왜 저런 사람이 고객이라고 해서 참아야 하는 거야? 하지만 현빈은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뺨이 아픈 것보다 자존심이 더 상했거든요. 내가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나?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정말로 온실 속 화초라는 소리를 들을 거야. 현빈은 그날 하루 종일 일을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사건으로 가득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빈의 뺨에는 아직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어떻게 이걸 가족들에게 설명하지? 현빈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현빈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뺨의 붓기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어요. 찬물로 계속 세수를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대로 들어가면 엄마가 다 알아차릴 텐데. 현빈은 머리카락으로 최대한 얼굴을 가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대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현빈아, 왔구나. 부엌에서 엄마 박민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엄마. 먼저 방에 들어갈게요. 잠깐, 이리 와봐. 저녁 뭐 먹을지 물어보려고. 현빈은 어쩔 수 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최대한 고개를 숙이고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엄마의 눈은 빈틈이 없었어요. 현빈아, 너 왜 그래? 얼굴 좀 들어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하지만 박민영은 딸의 이상한 행동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현빈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는데 그 순간 붉게 부어오른 뺨이 드러났어요. 이게 뭐야? 누가 때린 거야? 박민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의 뺨에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있는 걸 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문에 부딪혔어요. 문에 부딪혀서 이렇게 손가락 자국이 날 수 있어? 현빈아,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 현빈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우리 현빈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말해봐. 박민영은 딸을 안아주며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현빈은 엄마의 품에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직장에서 한 고객이 현빈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유영애가 어떻게 괴롭혔는지, 오늘 어떻게 뺨을 맞았는지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박민영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감히 내 딸을 50대 어른이 20살 아이한테 손을 대? 엄마, 그냥 참을게요. 포기하면 정말로 온실 속 화초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아무리 그래도 폭력은 안 되는 거야. 박민영은 즉시 행동에 나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빈이 말렸어요. 엄마, 제발 가만히 있어 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현빈아, 이건 내가 참을 일이 아니야. 그 사람 이름이 뭐야? 유영애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현빈은 그날 유영애가 떨어뜨린 명함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주워주려다가 우연히 본 내용이었어요. 명함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데? 박민준 예비사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박민준이면 오빠 아니에요? 박민영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박민준은 현빈의 외사촌 오빠였거든요. 그런데 그 오빠의 예비사돈이 자신의 딸을 괴롭혔다는 거였어요. 잠깐, 그럼 그 유영이라는 사람이. 네, 오빠가 결혼하려는 여자의 엄마인 것 같아요. 박민영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서 조카 박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나야. 너 결혼하려는 여자 엄마 이름이 유영애 맞지? 네, 고모. 맞는데 왜요? 지금 당장 와. 할 얘기가 있어. 전화를 끊은 박민영은 현빈을 다시 안아줬습니다. 현빈아, 이제 괜찮을 거야.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엄마, 그런데 오빠 결혼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요? 그건 걱정하지 마.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과는 애초에 가족이 될 수 없어. 1시간 후 박민준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상황을 들은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고모, 정말 예비사돈이 현빈이를 때렸다고요? 그래, 여기 봐. 아직도 자국이 남아있잖아. 박민준도 현빈의 뺨을 보고는 경악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아무리 그래도 손을 대면. 민준아, 너는 그 집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니? 사실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요. 선영이만 알았지. 박민영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좋아. 내일 당장 그 매장에 가서 직접 만나볼 거야. 다음 날 오후 박민영은 현빈의 직장인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현빈에게는 오늘 쉬라고 했지만
자신은 꼭 가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매장에 도착한 박민영은 매니저에게 현빈의 업무 상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현빈이가 다친 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매니저 박 과장은 당황했습니다. 현빈의 가족이 직접 찾아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요? 직원이 고객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어쩔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마침 유영애가 매장에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현빈을 괴롭히러 온 거였어요. 그런데 현빈 대신 낯선 여자가 서 있는 걸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그 애는 어디 갔어? 박민영이 유영애를 돌아봤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자신의 딸을 때린 사람이었어요. 혹시 유영애 씨세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세요? 박민혁 회장의 딸 박민영입니다. 매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박민혁 회장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유영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민혁 회장님의 네, 그리고 어제 당신이 때린 아르바이트생 현빈이는 제 딸입니다. 유영애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괴롭힌 아르바이트생이 박민혁 회장의 외손녀였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이럴 수가. 당신이 제 딸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박민영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장에 있던 다른 고객들과 직원들이 모두 상황을 지켜봤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그럼 알았으면 안 때렸을 건가요? 상대가 누구든 폭력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유영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민영의 말이 너무 정확했거든요. 매니저도 이제야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대응했는지 깨달았어요. 회장님 따님인 줄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의 신분을 알고 나서야 사과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문제 아닌가요? 박민영은 매니저의 잘못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이때 백화점 본사에서 임원들이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박민혁 회장의 딸이 매장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박민영 이사님, 무슨 일이신지. 제 딸이 이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고객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여기 CCTV 확인해 보세요. 임원들은 즉시 CCTV를 확인했습니다. 유영애가 현빈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유영애는 이제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는 제가 받을 게 아니라 제 딸에게 하셔야죠. 그 순간 현빈이 매장에 나타났습니다. 엄마가 걱정돼서 찾아온 거였어요. 현빈아, 와서 이분 말씀 들어봐. 유영애는 현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현빈은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이 이렇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백화점 임원은 즉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유영애 씨는 앞으로 저희 백화점 출입을 금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게시하겠습니다. 매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그동안 유영애의 행동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통쾌해했거든요. 그날 오후 박민준이 급하게 집에 찾아왔습니다. 유영애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든요. 고모,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민준아, 너한테 화내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결정해야지. 박민영은 조카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의 딸과 결혼할 수는 없지 않겠니? 박민준도 이미 결심을 한 상태였습니다. 네, 이미 선영이한테 말했어요.
혼담은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잘 결정했어.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가족끼리 하는 거니까. 한편 매장에서는 현빈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현빈아, 재벌가 영예인데도 우리랑 똑같이 일했구나. 정말 대단해. 처음엔 언제까지 버틸까 했는데 정말 끝까지 성실하게 일했네. 유영의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현빈은 이제 진짜 인정을 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신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인품으로 인정받는 거였거든요. 매니저 박 과장도 현빈에게 사과했습니다. 현빈 씨,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네요. 괜찮아요. 매니저님도 어려운 입장이었잖아요. 며칠 후, 현빈은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 박민혁 회장도 함께 자리했어요. 현빈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구나. 할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어요. 좋은 경험? 네, 저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거든요. 온실 속 화초가 아니라는 걸 증명했어요. 박민혁 회장은 손녀의 성장한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그래, 우리 현빈이가 이제 진짜 어른이 됐구나. 현빈은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일이 즐거웠거든요. 엄마, 저 계속 일하고 싶어요. 물론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며칠 후, 현빈은 대학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온실 속 화초라고 했던 그 친구들이었어요. 현빈아, 너 요즘 정말 달라 보인다. 뭔가 더 자신 있어 보여. 그런가? 응, 전에는 좀 어린애 같았는데, 이제는 진짜 어른 같아. 현빈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말들이 전혀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됐죠. 나도 이제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어. 그날 밤 현빈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석 달이 됐다. 처음엔 온실 속 화초라는 말이 너무 상처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해진 것 같다. 앞으로도 계속 도전하고 싶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으니까. 현빈은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온실 속 화초가 아니라 어떤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튼튼한 나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몇 주 후 현빈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르바이트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꿈을 키우기로 한 거였어요. 창업에 대한 공부도 시작했고 여러 가지 사업 아이디어도 생각해 봤습니다. 할아버지, 저 나중에 제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오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네, 이번 경험을 통해서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됐거든요. 이제는 더 큰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박민혁 회장은 손녀의 당찬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진짜 성장이란 이런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현빈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상처받은 자존심에서 시작된 작은 도전이 결국 큰 성장으로 이어진 거였죠. 온실 속 화초가 아니라는 걸 당당하게 증명한 현빈은 이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실력과 인품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달았어요.